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밍을 총괄하고 계신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20주년이잖아요. 다른 영화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올해 영화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영화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 독립 디지털 네. 이런 키워드를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영화 다 디지털 베이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빼고 네. 대한 독립 요거 기초로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류의 영화는 아니지만 미래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젊고 급진적이고 이런 영화들을 주로 트는, 메인에 배치하는 그런 영화들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영화제, 수준 높은. 영화들을 트는, 네. 극장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영화들을 트는 그런 영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막작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스킨이란 작품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하여튼 전 세계가 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그 극우파 청년, 그 온몸에 문신을 하고 차별적 그 행동들을 하던 청년이 어떤 각성을 하면서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살려고. 근데 이제 그 자기 그 스킨헤드도 이거 표시를 하려고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네네. 그 문신을 벗겨가는 과정처럼, 한 번 문신을 새기면 이제 되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새로 거듭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다. 네. 또 그런 과정을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화법으로 잘 묘사한 영화에서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큰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해막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개막작 있잖아요.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 두 영화 모두 그 스킨 그리고 나폴리 그 영화 두 모두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개폐막작을 이런 이야기로 구성한 어떤 이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점점 영광로처럼 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네. 폭력적인 양상으로 분출되고, 그거를 각 사회가 아주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네.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 현실을 직면하고 응시하고 똑바로 알자, 이런 약간 리얼리즘 계열의 네. 이런 영화들이 사실 어떤 전 세계적인 영화의 중요한 흐름인데, 그런 흐름을 좀 국내에 소개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개폐막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이번 영화제가요, 좀 특별한 점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팔봉예술공장을 다녀왔는데 뭔가 전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VR 영화가 있었어요. 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VR 영화를 주목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본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뭐 극장에서만 보는 그런 매체로서의 영화가 아니고, 지금 이미 뭐 저 컴퓨터로도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그 극장 위주의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창작자들이 자기의 예술적 어떤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팔복에서 한 전시는 그런 시도로 이미 미술 쪽에서 많이 했는데, 설치 미술이나 이런 거 보면 영상이 거의 실수적으로 결합돼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영화 쪽에서도 또 미술적인 어떤 장치들을 끌어들여서 영화와 미술의 경계가 흐려지고 혼합되는 그런 예술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 VR 시네마는 제가 볼 땐 뭐 영화의 주류로 자리 잡기보다는 게임 쪽에서 더 통할 것 같은데, 영화라는 것이 예전에 이론적으로도 총체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이 현실을 과연 얼마나 총체로 담아낼 수 있느냐에 관한 여러 가지 미학적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테크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차원에서 VR 시네마를 기획을 하게 된 거죠.
VR 시네마는 이제 좀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2016년에 자백 그리고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이런 이렇게 당시 정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제에서는 조금 꺼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상영할 수 있었는지 좀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당시 부산영화제가 그 다이빙글 네, 사건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침을 겪는 걸 맞아요. 보면서 네. 전주영화제만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음, 여러 이런저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영을 음, 관철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당시 영화제 슬로건도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놓고 어떠한 영화도 금기시되는 거 없이 틀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을 했고 또 그게 이제 굉장히 영화계나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큰 호응을 얻게 됐죠. 그 바로 다음 해에 2017년에는 노무현입니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그리고 노력, 도전 이런 영화가 담긴 영화를 상영뿐만 아니라 제작 지원을 하셨어요. 그 영화를 기획할 당시에는 극장 개봉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영화를 틀고 네. 극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유튜브나 이런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데 그냥 무료 상영으로 유튜브에. 풀어버리자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종잣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착수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자금을 지원금을 영화제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걸 이제 축으로 해서 그 익명의 투자자들이 그 돈을 모아서 제작을 했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촛불 전국이 되면서 네. 또 정부도 바뀌고 이러면서 갑자기 화제작으로 급부상하고 뭐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네.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이제 기결이 된 거죠. 영화제가 되게 좋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래머님은 정권이 2번 바뀔 동안 계속 이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번 정권에 어떻게 보면 영화 진흥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영화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 다양성. 확보잖아요. 그 소수 영화가 극장 그 스크린을 다 독식하다시피 하고 흥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영화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 생태계 내에서 서식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미래 영화들이 준비가 되는 거고 새로운 재능이 출연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게 전혀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그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 건강한 어떤 순환 구조 이런 거를 만드는데 좀 정책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또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들에 비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좀 많이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올해 역시 뭐 주 배치는 그런 영화들로 이제 했고 올해는 20주년이었기 때문에 네. 뉴트로 전주 섹션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전주에서 상영했던 당시에는 젊은 감독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영화제에서 만들면 항상 상 타고 이런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젊었을 때 전주에서 상영했지만 지금 장현춘 감독이 돼서 세계 영화계 한 축을 이루는 네.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섹션이고요. 뉴트로 네. 전주 섹션은.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 맞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게 특별전 했는데 어쩌면 오히려 지금 만들어지기 힘든 유형의 영화들. 굉장히 모험적이고 산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를 해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하는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을 했어요. 근데 이 섹션은 특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해외 게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 한국 영화의 어떤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그 덕담을 많이 들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 상영할 때 그 박찬욱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그 GV 하시는 것도 보고 굉장히 관객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매진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방향성, 비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해왔던 이런 독립대한 영화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하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든 가장 큰 과제는 이 영화들의 어떤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대중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확장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 영화제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화제를 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일반 극장에서 대중을 만나면서 그런 대한 영화의 가치를 지금보다는 더 큰 사이즈로 증명해내고 그러면서 크게는 이제 영화 문화의 어떤 성격을 좀 더 바꿔가고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10년, 20년 동안 그런 과제가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확장성 있고 다양한 영화를 많이 상영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